안녕하세요. INTJ 벼랑여사입니다. 벼랑! 네, 오늘은요 INTJ가 영화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막 나온 영화 언힌지드라는 영화 봤어요. 이 동영상은요, 평론은 아니지만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참고로 언힌지드라는 뜻은, 힌지가 이제 그 경첩이에요. 그러니까 문하고 문을 벽에 붙이려면 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근데 힌지가 없는 상태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가 문에 이렇게, 문이 벽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불안정하고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언힌지드가 러셀 크로우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언힌지드는 로드레이지를 다룬 영화고, 러셀 크로우가 바로 그 로드레이지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에요. 저는 근데 전혀 그 러셀 크로우의 행동을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주인공의 행동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바로 INTJ들에게 참 힘든 캐릭터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은데, 한 12살 정도의 아들을 하나 두고 사는 약간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분인데,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또 이분이 또 늦잠을 잤죠. 알람을 안 맞춰놨거든요. 아들은 이런 엄마 때문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30분씩 남아있는 벌을 받게 돼요. 우리나라와는 다르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차로 라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물론 스쿨버스도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태워다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늘상 벌을 받는데도 아들은 지극히 참을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집 애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애들이 더 어른스러운 거. 여하튼 우스운 거는, 아들은 맨날 지각하죠. 엄마는 그날 또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아들이 엄마가 그 미팅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줄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정신이 막 없는 거죠. 이해는 가요. 막 이혼 소송 중에 있지,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없지, 일도 뭐 이렇게 막 썩 잘 풀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비방할 목적은 아닌데, 사람은 참 좋아. 사람 참 좋은데, 그리고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캐릭터? 도리어 우리나라 약간 멜로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에서 좀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할 만한, 약간 이렇게 좀 나사가 살짝 하나 빠진 것 같으면서 이렇게 덤벙대면서 나름대로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생기고 돈 많은 실장님을 만나서 뭐 이렇게 팔자 피고 뭐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여하튼 여기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여하튼 늦었는데 길까지 막히는 거예요. 아들이 막 긋고 말려하는데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막혀. 결국 자기도 미팅에 지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늦게 된다는 걸 알고는 해고를 당하게 되죠. 차 안에서. 완전 최악의 날이었죠. 근데 겨우겨우 갓길로 빠져나와서 조금 속도를 내나 싶었는데 또 신호에 걸렸어요. 근데 앞차가 파란불인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어 죽겠는데.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첼이 이제 어떻게 했죠? 그냥 빵빵 빵 하면서 막 이렇게 짓이겼어요. 크랙션을.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면서 어떻게 되죠? 또 한번 쳐다보죠?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갖게 되겠죠. 자, 근데 사람 잘못 고른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러셀 오빠였어요. 러셀 오빠. 근데 이 러셀 오빠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레이첼을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는 이렇게 탁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 너 사실 이렇게 헝크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헝크 했었어야지, 이러면서,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기 때문에 잠깐 이제 정신이 나갔었다면서. 근데 그 말이 되게 거짓처럼 들리진 않더라고요. 러셀 오빠 입장에서는 되게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실제로 러셀이 아주 큰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첼이 그걸 거절해요. 뭐 힘든 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도 러셀이 계속해서 포기를 안 하고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레이첼이 그러시든지 뭐 이런 자세로 계속 일관하죠. 근데 여기서 또 저를 이제 조금 뜨악하게 했던 게 뭐냐면,
러셀이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운전석이 레이첼하고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쪽에, 그러니까 러셀은 아들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란히.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아들 입장에 조그만 애가 무섭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창문 내려라 얘 꼬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열지 마. 그렇게 하면서 그 말만 하고는 더 이상 뭐 강하게 제지를 안 해요. 근데 아저씨가 계속 열어라 막 이러니까 애가 얼마나 무서워. 열었죠. 근데 러셀 크로우가 여기서 살이 좀 많이 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동석 씨는 그냥 애기 귀여운 수준이고, 이 러셀 크로우가 이렇게 주먹 한번 확 휘두르면 거의 뭐 뇌가 으깨질 것 같더라고요. 혹은 뭐 망치라도 휘두르면 어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 쪽 창문을 열고 레이첼은 창문을 안 열고 있어요.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러셀이 레이첼의 뒤통수를 보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레이첼도 뭐 그러시든지 이러면서 되게 말은 띠껍게 해요. 근데 잘 안 돌아보는 거 보면 자기도 사실은 겁에 질렸어.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이렇게 거대한 아저씨가 또 벤이에요. 이렇게 좀 높은 차여가지고 레이첼 차는 낮은 차고 아저씨는 높은 데서 내려보다 보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이 엄마 사과해 사과해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그러시든지 이래요. 근데 솔직히 거기서 저는 이제 영화를 떠나서 아들의 안전이 이게 지금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물론 레이첼이 뭐 빵빵한 거 외에 잘못한 건 없었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나도 너무 오늘 지금 늦어가지고 지금 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늦고 나 오늘 해고당했고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저도 좀 미안했다.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갔으면 되잖아. 근데 안 했어요. 결국 러셀이 이제 레이첼을 응징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분은 이미 이전에 큰 일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레이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봐 주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레이첼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죄책감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물론 정상이라면 러셀 크로우처럼 뭐 빵빵했다고 이렇게 응징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여하튼 아들을 데려다 주기는 했어요. 늦긴 했지만 데려다 줬어요. 근데 자기는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전이 한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겸 오랜 친구하고 이제 밥 먹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 20분 후에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 20분? 일반 우리가 말하는 20분이 아니면은 레이첼 타임 20분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에서 이 레이첼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듣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참 이해심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게 정말 레이첼을 위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싫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하튼 아들은 자기 때문에 지각해서 벌 받는데 별로 죄책감이 없어. 그냥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고 달래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엄마들의 모습이라면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12~13살짜리인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동한다.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여하튼 출발 때부터 이제 기름이 살짝 많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조금 간당간당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잘 몰랐는데, 근데 중요한 미팅인데 기름도 안 넣었죠. 여하튼 아들을 데려다주고 밥을 먹으러 가기를 하면서, 약속 장소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분 후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또 어때요? 차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유소에 또 들려요. 그 주유소에 들렸으면 기름만 넣고 빨리 가면 되잖아요. 또 안 그래.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주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슈퍼에 들어가. 거기서 또 이것저것 천천히 막 이러면서 사고 있어. 그러니 일이 벌어지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이죠. 그게 러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러는 사이에 러셀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폰을 레이첼 차에다 두고 레이첼 폰은 가져가 버려요. 영화 초반에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왜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어? 이거 이러면 되게 위험하다고. 근데 엄마가 또 무시해요. 레이첼이 무시하죠. 이제 러셀 오빠의 손에 레이첼의 모든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러셀은 레이첼 폰으로, 레이첼은 러셀의 폰으로 서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러셀이 그래요. 주변에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누구를 고를까? 엄마를 고를래? 남편을 고를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들을 할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못 고르겠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해고한 클라이언트를 골라요. 이 사람이 자기를 해고했다라는 이유도 말해줬죠. 물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다행히 뭐 복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웃긴 거는요,
러셀은 레이첼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레이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요? 당연히 러셀은 고객에게 안 갔죠. 다른 데 이미 갔겠죠. 자, 여하튼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레이첼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더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레이첼이 아들을 숨길 안전한 장소로 자기 엄마, 그러니까 아들의 할머니가 살던 집을 선택을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동네가 이제 미로 같아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종종 길을 잃는 그런 주택가였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물론 영화의 흐름상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 끝을 또 이제 격투신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건 뭐 영화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하튼 러셀 역시 그 미로 같은 동네에 들어서니까 정말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레이첼과 아들은 러셀을 성공적으로 따돌린 다음에 할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울렸어요. 도둑이 들면 그 울리는 알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알람이죠. 경찰서에만 가게 돼 있는 알람 울렸어요. 그러니까 러셀은 할머니 집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레이첼하고 아들이 차를 차고에 딱 넣어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영화상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이제 다락방에 숨겨놓고 모험을 이제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 차를 밖에 세워놓고 러셀이 자기들을 찾도록 유인해요.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러셀을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영화상 헐리우드 영화의 뻔한 끝이겠지만 여하튼 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드레이지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뭐 고의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 착오라든가 때를 놓쳤다든가 하는 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운전자에게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이제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뭐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레이첼처럼 사정없이 빵빵빵빵 빵 이렇게 막 올리고 막 노려보고 가면 조금 화가 날 수 있겠죠. 네, 여튼 그래도 로드레이지는 안 되죠. 저는 이제 운전을 하진 않는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동승하고 있을 때 종종 이제 놀라고는 하거든요. 막 끼어들기 막 하고 막 너무 안 지키고 이러면. 근데 대부분은 상식을 가진 좋은 분들이겠지만 중요한 건 한 명의 러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고 남의 차를 제가 많이 타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운전 중에 나오는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들 그게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는 기계지만 운전자의 성질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의 경우는 정말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서의 분노 폭발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물론 상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남의 친절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도로 위에서의 응징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전운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람을 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